보시다시피 세계의 흐름은 100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고 지금 미국 순으로 주도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압도적이죠. 안녕하세요. 경제토크 윤선생입니다. 제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좆댓구알 부탁드릴게요.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달러, 금, 그리고 중국의 위안 이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금값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달러도 끝났다, 미국이 붕괴된다, 정말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 어지러운 세상이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달러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cash is king 이랬는데 갑자기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 쉽고 후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달러의 패권을 이해를 하려면 역사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는 1944년 이후에 세계의 기축 통화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944년? 세계 2차 대전 때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타이밍이었죠.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 협정은 세계 2차 대전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환율 안정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45개국의 연합국 대표가 모여서 결정되었는데요. 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뜻으로 맺어진 협정이고요. 달러를 기준화폐로 쓰긴 하지만 이 협정에 의하면 금으로 전부 베킹을 하기 때문에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1년에 크게 변하게 돼요. 닉슨 대통령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제 금으로 베킹하는 거 그거 안 할래. 우리 미국이야. 우리 미국이 신용 보증한다는데 무슨 금이 필요해. 이렇게 나온 거죠. 미국이 국채를 팔아놓고 디폴트 뭐 설마 하겠어? 라고 생각한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딴지를 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국은 그 이후로 금을 사들일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세계 기준 화폐인 미화를 아무 때나 찍어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 쇼 종이의 집 혹시 보셨나요? 너무 재밌어서 전 2번 봤는데요. 안 보셨으면 추천할게요. 거기서 스페인 강도들이 조폐국에 들어가서 마구마구 돈을 찍어냅니다. 바로 그런 느낌으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 나와 있는데요.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를 다 합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화폐의 중요성이 높다는 거겠죠. 지금 미국의 그 비율이 가장 크게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세계의 흐름은 100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고 지금 미국 순으로 주도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압도적이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쯤에 일본이 전자제품, 자동차 등등 산업과 수출 경제로 힘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미국이 달러 가치를 확 낮추면서 엔고가 됐고요. 그러면서 수출 경제에 타격을 받고 일본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힘을 잃었죠. 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휘두를 만큼 세계의 기준화폐의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쟁 시작하자마자 미국이 뭘 했나요? 러시아에 무역 제재를, सँ션을 가했죠. 그 다음에 동맹국들 다 끌어들여서 국제 페이먼트 시스템 스위프트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국제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 달러로 거래를 하면 외국 은행들은 결국 미국 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클리어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 간에 달러가 오고 가야 하는데 스위프트를 막아버리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힘을 쥐고 있는 게 미국인 겁니다. 물론 달러 위주의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 다 이득은 아닙니다. 그만큼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게끔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해주면서 달러를 지불하고 물건을 받아오면서 그들이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두둑하게 쌓아놓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자니 국가의 내실이 단단해서 수요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글로벌 최강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힘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이 차트를 보시면 IMF의 차트인데요. 2020년대부터 2021년까지에 걸쳐서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노란색 중국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서서히 달러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쉬웠고, 또한 석유, 옥수수, 알루미늄 등등 커머디티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되기 때문에 원하면 미국 달러 은행 계좌를 동결해버려서 러시아처럼요 외국에 경제적 제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달러 패권이 미국한테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달러 점유율을 점점 줄여간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은 3번에 걸쳐서 미국 경기 후퇴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2000년 닷컴 때 그랬고요.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 다음에 2020년 팬데믹 때 그랬습니다. 이 차트의 회색 부분을 보시면요, 이 3번의 시점에서 연준은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채 같은 자산을 매입하여서 시장에 자금을 마구마구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금융정책이죠.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달러를 보유한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경우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통화 공급량이 갑자기 이렇게 마구마구 늘어나다 보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달러당 구입할 수 있는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페드는 전 세계 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의 가치를 사실상 낮추게 되는 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있다고 칩니다. 브라질의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계속해서 모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모아진 그 외화 예비금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브라질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인질이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 그 중심에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중심에 돼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고요. 미국 달러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기축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이런 지금 반란 같은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한테 금을 수출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금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수입을 엄청나게 늘렸고요. 67%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은 또한 미국을 제끼고 지금 직접 그 차이니즈 유안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계약도 맺었다는 최근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탈미화의 움직임은 브릭스 이외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를 판매할 때 미국 달러로 굳이 해야 되나 중국 위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금 포지셔닝을 찾아가고 있고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미국의 은행 구제부터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 미국이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을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새로 생기는 이런 신생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인가?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시간이 굉장히 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미국 달러가 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IMF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58%가 지금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반 이상이 미국 달러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 금액은 자그마치 6조 4천억 달러 이상이고요. 미국은 그만큼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달러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이 아무리 이제 힘을 키운다고 해도 중국 정부의 캐피탈 컨트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시장까지 중국은 그런 이코시스템이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외국인이 중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그 자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정말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액세스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이니즈 위안이 지금 뭐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된다 뭐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금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금을 베이스로 한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화 보유고에 차지하는 미국의 달러들을 그러면 계속해서 줄여갈 것인가? 이것은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 미국의 은행 파탄이나 지금 많은 이슈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율을 줄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지금 10분 동안 미국 달러의 패권과 지금 변해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짝 다뤄봤고요. 왜 달러가 요즘 약해졌는지, 중국은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지 다뤄봤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